자, 판의 경계는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와. 그런데 선생님은 해령, 해구, 변환단층 이렇게 설명해 줄 거거든. 자, 해령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성 경계라고도 부르고 발산 경계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지열이 크다. 그 다음 V자의 열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열곡. 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계곡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또 얘는 암성 나이 적다.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가 두껍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해령에서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화산 활동. 자, 화산이 있다는 뜻이죠. 해령에서는. 그 다음에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과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 우리 지난 시간에 천발 지진, 신발 지진 종류 배웠단 말이야. 여기는 얕은 지진이에요. 깊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구에서는 소멸 경계, 수렴 경계, 지열이 작다. 그 다음에 암성 나이 많다. 그 다음 퇴적물 두께 위에 잘못 썼다. 이게 두껍다가 아니라 여기가 얇다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퇴적물 두께 두껍다. 그 다음 해령에서는 베니오프 지진대라는 게 발달을 하고 그 다음 호상열도가 발달을 해요. 이게 화산섬이야. 자, 화산섬이라 그랬으니까 해구에서도 화산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같이 일어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변환단층인데 이거는 보존 경계예요. 자, 보존 경계고 그 다음에 얘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를 해요. 그 다음 이 변환단층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 자, 화산이 안 일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기는 화산이 없어요. 화산 없다는 거, 변환단층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요거의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단면을 봤더니 이런 형태의 단면이 나타나거든, 바다에. 자, 그럴 때 잘 봐. 여기가 판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그럼 요 밑에는 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열이 돼. 자, 열어는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 우리 지난번에 다 지구 에너지를 배웠으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되면 올라오죠. 그치? 올라와. 여기가 해령이거든. 자, 이건 판이 아니었는데 판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생성 경계라고 불러. 생성. 판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자, 양쪽으로 올라온 놈은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흩어져. 흩어지니까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판이 올라와서 양쪽으로 찢어질 때 여기 봐봐. 이렇게 V자 모양의 계곡이 형성될 수 있겠지. 근데 열을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지열이 크단 말이야. 지열이 크고 열을 내는 V자의 계곡. 그래서 V자의 열곡이라고 불러요. 열곡. 알겠지? 자, 그래서 해령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다 저거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겼으니까 암석 나이도 젊어.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퇴적물들이 쌓이는데 퇴적물도 되게 얇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열된 멘틀이 올라와서 한쪽에 이렇게 마그마가 계속 생기거든. 마그마, 이게 마그마. 이 마그마가 열점이에요. 그러면 마그마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그러면 섬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판의 이동 방향으로 섬이 이동을 해. 그래서 이 해령 쪽에서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화산 활동이 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봐야 어때? 찢어지는 이 깊이는 얕겠지. 그래서 천발 지진.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리고 해구에서는 여기가 해구예요. 자, 여기에서 올라온 게 이렇게 가열돼서 올라온 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식어. 그리고 자, 소멸하잖아. 그러니까 판이었던 놈이 판이 아닌 걸로 없어져 버리니까 소멸경계라고 부르고, 그리고 모이죠. 양쪽에서 미는 힘으로. 그래서 수렴 모인다. 그리고 가열돼서 올라온 놈이 이동하면서 식어. 오랫동안 식다 보니까 지열도 작아요. 지열이 작아진다. 그리고 그동안 이동하면서 나이 먹지. 그러니까 나이도 많아. 그리고 퇴적물도 그만큼 두껍게 쌓여. 자, 어디가 베니오프 지진대냐면 요 45도 경사.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요 대륙판과 요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지요. 자, 부딪히면서 어떠니 해양판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찰이 일어나겠지. 자, 이 부분을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불러. 그 다음에 마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서 뭐를 해? 화산을 만들 수 있죠. 이 화산들이 호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생겨. 그래서 이걸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 남쪽에 봐봐. 우리나라 남쪽에 일본 있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남쪽에 섬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 이런 식으로 호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호상열도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천발 지진은 이 정도에서는 얕은 지진, 천발 지진. 그런데 자, 안으로 들어가 봐. 진원의 깊이가 되게 깊어지죠. 그래서 신발 지진도 한 개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이게 바로 해구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해구도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 변환단층 보존경계라고 하는 건 어디서 생기냐면, 자, 우리가 아까 해구, 해령을 연직으로 잘라봤는데 바다를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바닷물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네. 이거를 이제 자, 살펴보면은 해령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일직선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끊어져 있어요. 군데군데 해령이 어긋나 있어. 이렇게.
여기도 해령이고 여기도 해령이고 이렇게 어긋나 있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따져서 여기도 해령이니까 아까 어떻게 돼? 해령은 올라와서 양쪽으로 흩어진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해령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흩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 어디냐면 요 부분 봐봐. 요 부분. 자, 위에 판은 왼쪽으로 가는데 아래 판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서로 비껴 지나가지. 여기가 변환단층이 되는 거야. 서로 비껴 지나니까 판이 없어지거나 생기지도 않아. 그냥 보존이 돼. 그래서 보존. 보존되는 경계다. 그래서 보존 경계. 그리고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존재하잖아. 여기가 해령하고 해령 사이. 그리고 여기서는 판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지진이 나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라고 불러.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의 경제 한번 쭉 써볼 테니까 한번 봐봐. 어디냐면, 자, 안류산 해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해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고요. 이 수렴인데, 섭입형이라고 불러. 자, 섭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뜻이야. 밀도가 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천발지진, 신발지진, 그 다음에 화산. 요게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일본 해구, 여기도 해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태평양판인 여기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이고 여기도 섭입형이에요. 자, 여기도 섭입형이고 섭입형이라고 썼으면은 천발지진, 신발지진, 화산 다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칠레해구 여기도 똑같다.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이면서 섭입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위에 썼던 것이 다 일어나. 천발지진, 신발지진, 화산. 근데 이 칠레해구 있는 곳에 안데스 산맥이 있거든? 남미 쪽에 굉장히 긴 나라죠. 그쪽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 여기는 잘 봐야 돼. 여기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이고 여기도 섭입형이고 그리고 여기는 습곡산맥이라고 불러. 근데 이 습곡산맥에서는 이게 다 일어나요. 천발지진, 신발지진, 화산 이게 다 일어나. 습곡산맥이면서도. 근데 이거하고 다른 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 자,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섭입형이 아니고 충돌형이라고 불러. 충돌형. 이걸 구별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 얘도 습곡산맥이고요. 잘 봐야 돼. 위에 거하고 다른 게 얘도 습곡산맥인데 여기선 천발지진, 신발지진은 일어나.
그런데 화산이 없다는 거 알아둬야 돼. 여기 화산이 없어. 중국하고 인도하고 경계 있지?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 거기 지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높은 산에 있는 사람들 막 집들, 벽돌로 지은 집들 다 무너지거든. 근데 거기에서는 화산이 일어났다는 말은 없었지. 여기에서는 화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또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라고 알려진 건데 잘 봐야 돼. 여기는 또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령 경계예요. 야, 여기 해양과 대륙판의 수렴이라고 했던 것이 있었지만 해양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고 여기도 서비평이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서비평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천발지진, 신발지진, 그 다음에 화산 이게 다 일어나. 자, 요렇게 요것도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어디가 있냐면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거. 자, 대서양 중앙 해령은 해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발산 경계죠. 발산 경계에서 일어나는 건 뭐라 그랬니?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그랬어. 그 다음에 화산이 일어나요. 그 다음 동태평양 중앙 해령 여기도 마찬가지야. 해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쓰면 돼. 발산 경계 그 다음에 천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요게 다 일어나. 근데 또 해령이 육지처럼 솟아오른 곳이 있거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불러요. 열곡대. 열곡대. 그 다음에 요거 같이 쓰자. 아이슬란드 열곡대. 자, 이 두 개 열곡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알아두면 돼. 해령이 육지로 드러난 곳. 그러니까 이곳은 열곡대라고 하는 거는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육지야, 육지. 육지에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알면 돼요. 발산 경계고 천발 지진하고 화산이 다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 자,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바로 뭐냐면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이고 보존 경계잖아. 여기에서는 뭐만 일어난다 그랬어?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요렇게 알아두는 거야. 근데 경원아 지금 선생님이 요거 아무것도 안 보고 막 선생님 막 썼잖아. 이게 몇 페이지냐면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보자. 146페이지 펴봐. 거기 지도 있지? 네, 그 지도 선생님이 여기 설명한 게 다 나와 있어. 그걸로 외울 때. 그래서 이 지도상의 위치별로 여기는 어느 경계 해가지고 알아둬야 돼. 자, 거기 제일 먼저 A 나와 있니? 네, 거기가 어디야? 히말라야 어, 산맥이야. 네, 선생님이 써준 거로는. 알겠니? 네, 그러면 A는 뭐겠어? 스콕산맥이겠지? 네, 그러면 스콕산맥은 또 뭐야? 충도령이죠? 네, 그래, 그렇게 알아야지. 거기는 A가 아니라 4라고 써있지, 4. 네, 4야, 4. 그럼 선생님 설명한 거 그대로잖아. 그 다음에 또, 자, 1번 있죠, 1번. 네, 거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자, 아이슬란드 열곡대는 어디에 있냐면, 저 2번 저 위쪽으로 봐봐. 조그맣게 대륙 하나 보이지? 네. 그 옆쪽으로 있는 게 아이슬란드 열곡대예요. 해령처럼 굵은 선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이 어디냐면, 거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에 3번이. 그 다음에 4번이 히말라야 산맥. 알겠니? 네. 자, 5번이 어디냐면 거기가 일본 해구 쪽이야. 5번 쪽이. 그 다음에 자, 화살표 양쪽에 5번에 만나고 있는데 입처럼 벌어진 데 있지. 이렇게 입처럼 벌어진 데. 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요거 여기.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음,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 위쪽으로 또 이런 거 있지. 여기가 5번이면 여기 5번 위에 이렇게 있죠. 네. 여기가 안류산 해구예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 거기가 칠레 해구 안데스산맥이다. 6번. 거기 6번 설명에도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산맥 같이 나와 있죠. 네. 그래. 거기가 칠레 해구 안데스산맥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5번이 쿠릴레고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보면 일본이 붙어 우리 왼쪽에 대한민국도 보이고 있죠? 그 쿠릴레고 밑에 그 부분이 다 일본 해구하고 붙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이 대서양 중앙해령이고요. 자, 동태평양 중앙해령은 6번 왼쪽으로 막 굵은 선들 있지. 6번의 왼쪽. 네. 거기가 동태평양 중앙해령이에요. 이해됐니? 네. 그 그림으로 이거 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오거든. 그래서 지도를 보고 여기는 어디 이렇게 외워야 돼. 이해됐지? 네. 여기까지 해서 단원이 그래서 하나가 다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해봐. 어디까지 문제가 풀려 있는지. 아니면은 오늘도 경원이가 요즘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요즘에 상태가 되게 좋은데? 졸려하지 않고. 자, 운동을 나갈까요? 아니면 문제를 풀까요? 조금만, 조금 더 나갈까요? 네. 그래, 조금 더 나가자. 그러면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지? 네.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거기부터 이거 별로 어,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바로 들어가자. 자,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중력.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중력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런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 자, 요 힘을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만일력이라고도 부르죠. 맞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지? 병원아? 중력 가속도 상수 중력 가속도에다가. 에다가 질량 곱해서 그렇지. 자,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지구 표면에서는 자, 9.8 곱하기 9.8 곱하기 질량. 이게 무게가 되는 거지, 무게. 네. 그치? 근데 중력은 있지. 장소에 따라 변해, 안 변해? 하네요. 장소에 따라 변해요. 자, 중력의 크기는 장소에 따라 변해. 그 다음에 물체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지구에서의 무게는, 자, 잘 봐야. 지구에서는 극에서 무게가 적도에서 무게보다 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중력은 양극 쪽에서 적도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죠. 자,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몇 분의 1이다? 6분의 1이다. 6분의 1배예요. 그래서 무게도 역시 6분의 1배가 되겠죠. 네. 맞니? 네. 자, 중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연직 아래 방향.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따져주면 돼. 이거를 연직 하방이라고도 불러요. 연직 하방. 자, 이게 중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물체가 네.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자,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낙하하는 운동. 자, 이것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1초당 9.8m/s씩 증가해요. 자, 그랬을 때 중력 가속도 상수가 있죠. 중력 가속도 상수. G라고 표현을 하는데 9.8m/s 제곱으로 표현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질량이 다른 물체의 낙하 운동은
자, 첫 번째. 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자, 모든 물체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져. 자, 그런데 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를 우리는 진공일 때라고 얘기하죠. 네. 자,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무거운 물체가 더 먼저 떨어져.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공기 저항을 작게 받는 물체가 그치? 면적, 공기 저항을 작게 받는 물체가 먼저 떨어지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그 내용이야.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배워봐야 되는데, 자, 어차피, 자,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던 거에서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세 번째, 자연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자, 시간 t에 대해서 속력 v는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뜻이지? 네. 자, 그랬을 때 요게 1초일 때는 9.8에 해당되고 2초일 때는 19.6에 해당되고 그쵸?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 면적이 뭐를 의미하나? 이 면적. 이동거리. 낙하거리예요. 낙하거리. 똑같아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강물 위 다리에서 자, 돌멩이를 떨어뜨렸더니 3초 만에 퉁덩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자, 물에 빠지는 순간 돌멩이 속력과 다리 높이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속력은 얼마니? 29.4. 29점. 4. 4m per sec. 높이는 높이는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지? 네. 3초일 때 여기가 29.4. 9.4.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9.4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얼마야? 어, 14.7 곱하기 곱하기 3은 3은 40, 44.1. 44점?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네. 자, 이게 자유낙하 운동에서 문제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 이거는 자유낙하 운동이었고, 두 번째, 옆으로 던져진 물체. 자,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자, 어떤 물체를, 자, 보자, 여기에서.
이 물체를 V의 속력으로 던지면은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그럴 때 얘는 두 가지 운동을 하지. 자, 낙하 운동. 낙하 운동도 있고, 이건 뭐야? 자유 낙하 운동이야. 자, 그런데 옆쪽으로 가는 운동은 무슨 운동일까요? 등속 직선 운동. 네, 등속 운동이에요. 자, 네. 그랬을 때 자유 낙하 운동에서는 그대로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건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자, 수평 운동으로는 수평 방향은 자, 우리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자, 시간 속력. 자, 시간 속력의 그래프는 어떠니? t에 대해서 v는 일정하죠? 네. 자, 그 다음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동 거리. 이동거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거리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니? t하고 이동거리는 비례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옆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은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네, 그러면 거기도 또 하나가 다 끝났네. 자, 그래서 이제 164페이지 여기까지 배우자. 네. 자, 164페이지인데 여기에서는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물체 원운동이거든. 자,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중력을 받아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물체야.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실험을 하나 사고 실험을 배우는 거예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자, 물체는 1초 동안에 몇 미터 떨어지냐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자유낙하 운동에서 1초일 때 이렇게 이게 T고 이게 V일 때 이게 얼마가 나왔어? 9.8이 나왔죠? 네.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은 얼마야? 낙하거리지? 네.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1, 1. 4.9m 낙하하죠? 네. 1초 동안에 4.9m를 낙하하는데 자,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지구가 있어, 이게. 자,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여기 중심에서 높은 곳에서 있지 물체를 자 7.9km/s로 던지잖아. 자 7.9km/s로 던졌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1초 만에 1m 낙하하지요. 네. 그리고 또 이 속도가 7.9km/s로 가서 또 1m 낙하하지요. 네. 이렇게 이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구를 계속 돌아요. 완운동하게. 맞니? 네.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그래서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기 위한 속력이 얼마냐면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하는 물체는 7.9km/s로 던져진 물체란 얘기야. 물체 운동과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 그게 뉴턴의 사고 실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냥 대략으로 나왔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봐. 자, 거기 왼쪽에 보면은 약 8km/s로 던지면은 약 5m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지? 네. 자, 근데 1m가 아니라 이게 얼마였지? 4.9m였나? 네. 1m가 아니라 4.9m였지. 우리가 아까 계산한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구주위를 등속 원운동할 수 있게 만들더라라는 얘기야. 알겠냐?